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안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오늘과 내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에 들어갑니다.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정말 요즘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반도를 그러니까요. 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참 이게 답답하고 안타깝죠. 예. 이 92년 노태우 정권 당시에 이 북한하고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서 지금 한반도에 당시에 전술핵이 배치됐던 것을 다 철수하고 비핵화 선언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가장 지금 세게 지금 그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예. 결국 그 핵을 갖지 말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술핵을 배치해 버리면 예. 북한한테 뭐라고 해요? 그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이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실체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까지 쏘고 핵을 예. 보유한 게 현실인데 그럼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으란 말이냐?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도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이 전략적 자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 또 한미 동맹 체제 내에서 예. 미국이 또 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동북아의 질서 속에서 그러면 결국 또 일본도 핵을 갖기를 원할 것이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자가당착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핵 문제는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대로, 예.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대로 다루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서 예.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이 대응해서 핵 추진 잠수함 네. 개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치하겠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핵을 갖지 않아도 전술핵을 갖지 않아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응 태세를 우리가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 한반도에서 비핵선은 분명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께도 이 전술핵 주장에 대한 생각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한쪽에서는 화염, 분노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폭격, 불바다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만 그렇지 외국에서 보기엔 거의 준정 전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핵이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드 같은 방어용 무기가 있지만 예. 이거는 사후적인 일이에요. 저쪽에서 쐈을 때 얘기라고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못 쏘게 하는 거는 결국 핵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포획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미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걸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포의 교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1 타격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2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술핵을 도입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갖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전술핵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는 것도 있지만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미국과의 협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결국은 핵을 공표의 교환을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과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하는 부분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약의 문제나 네. 여러 국제 정세의 문제 위험이 있으니 어차피 가지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 괌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핵
미국의 핵 우산을 좀 견고히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술핵이 바로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북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핵 대응 수단이 우리가 전술핵만이 아니거든요. 예. 이미 전략적 자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이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까지 배치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술핵을 배치하자 이렇게 논란을 펴고 있는 것은 또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미국이 네.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대북 북한 문제를 더군다나 그 미사일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에서 이 와중에도 정치적 예. 정치적 어떤 이득을 위한 또 여야의 논란으로 이 문제들을 끌고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네. 단순하게 우리 한반도의 문제, 우리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이 핵 가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이 핵을 가지는 것을 원하냐고요?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 가지고 있고 우리도 전술핵 배치해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예. 일본도 우리도 핵 그럴 수 있죠. 안보를 갖춰야 되겠다. 예. 우리만 무방 상태로 당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 상황들이 지금 아주 괴팍스러운 고약한 이 김정은을 만나서 네. 지금 이 엉터리 같은 이 상황들이 전개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 강대강은 현명하지 않다. 예.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예. 미국과 긴밀하게 이 문제는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지금 이 문제를 우리 그 한반도에 대한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본토 네. ISBM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굳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예. 지금 어찌됐건 건강보험 개편안에 상당히 환영하는 국민이 많은가 하면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높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그 다음에 돌아올 부담인데 그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은 그것까지 걱정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가 있는 책임 있는 정부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5년을 그냥 넘기면 된다. 예.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100% 다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3,800여 개 비급여 항목 얘기하는데 모든 걸 다 해주면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대부분이죠, 있겠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재원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발표된 거에 의하면 지금은 일정 정도 쌓여 있지만 5년 안에 다 고갈된다. 그리고 의료 수요도 훨씬 많아질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현 정부에서는 그 외교적으로 위기를 이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이 국가적인 안보 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국민들한테 뭔가를 위로를 하는 의미에서 선심성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재벌 오너들이 노조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것들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노조를 얘기하면서 정통성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예. 재벌 오너들이 노조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조건 퍼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재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걸 상속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간다는 예. 거죠. 그런데 5년 임기에 지금 우리 정치 시스템은 그걸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정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실 5년 단임제는 책임 있는 정책을 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네. 예. 지금 저희가- 의원님 예.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항보험 예. 얘기하다가 5년 이- 단임제 얘기까지 예.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재정 문제, 재원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병원에 가면 사실 우리 세계에서 의료보험 체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건 분명한데 문제는 감기 걸려서 감기가 배 아프다든지 뭐 간단한 찰과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데 의료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증 질환들, 희귀 질환들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MRI 비급여거든요. 예. 네. 2, 30만 원씩 고가예요. 초음파. 그다음에 약도 신약 같은 경우에 예. 새로 개발했는데 그 경우에 아직 비싸다고 예. 그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급여로 인해서 실제로 돈 없으면 병원 못 가요. 예. 그래서 최소한 정부에서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는 나라는 돼야 되겠다. 예. 돈 없어서 고통받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하겠다는데 문제는 재원이죠. 예. 재원인데 결국 한 지금 20조 정도 이 그 건강보험 적립금이 쌓여 있고 예. 또 지금 사실 전달 체계 과정에서 이 그 과잉 진료, 과잉 또 이 수급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잘 잡아도 예. 상당 부분 이 그 재원들을 또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재원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대책을 그렇게 가져가고 필요하면은 지금 현재 한 연 3.2% 정도 이 그 보험료 인상이 있는데 예. 뭐 필요하면 조금 더 인상하더라도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인상하더라도 정말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데 네. 그 정도의 그 부담과 노력들은 해야 되고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출발 산뜻하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 지나치게 이 재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우리 정부에 대한 또 우리 그 경제력에 대한 이 과소평가다 예. 이런 생각도 함께 알겠습니다.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은 뭐 다를 수가 있어요. 정부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통계 수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 통계 수치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정책의 의도가 앞서면은 공무원들은 통계를 통해서 그 의도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도 얘기하듯이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정치가 방향을 잘 잡아야지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다 좋은 말씀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선진국에 비해서 나쁩니까? 미국에 사는 이민 간 사람들도 결국은 한국 의료보험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예.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엄청난 재원을 넣어가지고 결국 적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적자를 메꾸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후세들이 그걸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만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후세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증세, 재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 과세가 또 조금씩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예하는 쪽에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그렇게 합의를 했죠. 2년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래서 또 내년 2018년도가 되면 이제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 네.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김진표 의원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이 좀 더 한 2년 정도를 더 해서 예. 실질적으로 준비가 지금 아직 부족하다. 예. 준비가 부족하고 또 실제로 과세 표준 구간이라든지 또 이 종교인들의 이 그 실태
구체적으로 납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이 실태 파악이라든지 다 덜 됐다. 예. 이런 일부 주장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준비가 다 됐다. 예. 이런 얘기들이 하죠. 사실 세금이란 문제는 우리 헌법에도 주어져 있는 국민의 납세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개세주의 모든 예. 국민들은 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종교인이라고 예외겠냐? 예.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개신교는 또 그만큼 복잡합니다. 네. 목사님 또 천주교와 이 불교하고는 또 다르게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예. 또 대부분 아주 영세하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준비를 더 하자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준비된 걸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예. 한 8천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상당히 고소득 예. 목회자들인데 그러면 한 80% 정도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게 되고 세율로 따지고 보면 한 달에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예, 예. 세금을 내더라고요. 또 소득 신고를 해야 그래 되면은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또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영세하고 소득이 낮은 없는 목회자들을 오히려 돕는 이 방안도 나온다. 예.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합리적 이 방안들을 도출해 내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더 과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국당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지금 전당대회가 오늘 후보자 등록을 시작을 하는데 네네. 뭐 김한길 전 대표 출마 고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점들 주목해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죠. 다른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결선 투표가 얘기가 나오는 와중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김한길 전 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무슨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나온 이유가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야당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 호남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리고 상당 부분이 그런 걸 희망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고 당원들한테 어떤 비전을 주느냐에 따라서는 안철수냐 아니냐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고 예. 지금 후보 단일화를 명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결선 투표를 하겠다. 그걸 예. 법제화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이건 과감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나와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일단 불식하고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모여가지고 나를 반대하면은 나는 승인하겠다. 예. 그렇게 가는 게 합리적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서로 기싸움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이면은 오히려 된다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